저는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15년을 했고 한국에 와서 북한 연구를 2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도 모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김정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가는지 저 불가사의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난해 말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지난해 12월 22일 날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당중앙 군사위원 그 사람이 그냥 많이 잡아야 한 30명 미만으로 이제까지 회의를 했는데 7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각 군종, 병종, 사령관, 정치위원, 군단장, 군단정치위원, 훈련소, 소장, 훈련소, 정치위원, 그러니까 참가시킬 수 있는 고급 간부들은 다 참가를 해서 거기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 그러는데, 이건 화를 낸 것이 들려오는 소문마다 소식통마다 조금 달라서 요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화를 냈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의 거의 절반이 교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분노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말에 이제 전원회의를 했는데, 전원회의를 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뽑아보니까요, 노동당하고 신민당이 합쳐서, 공산당하고 신민당이 합쳐서 노동당이 된 이후에 1949년 12월 달에 4일 동안을 했고요. 1950년 그 유명한 12월 전원회의, 저기 자강도 고산진에 쫓겨갔을 때 3일 동안 12월 전원회의를 했고요. 전쟁 그 다음에 51년 11월 달에 4일간 진지전이 시작될 때, 그리고 52년 12월 달에 4일간, 그리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게 1956년 12월 김일성을 반대하는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해입니다. 반종파 시행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졌던 그해 3일간, 14년 2월 달에 3일간을 진행했는데, 오늘 김정일에게로 당 권한이 넘어간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3일간 진행으로 보고 있고요. 1990년 1월 달에 이례적으로 제일 크게 5일 동안 진행된 때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니까, 이때는 동북권 붕괴와 동서독 통일로 인한 북한 지도부 혼란이 심했던 시기에 5일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쭉 아무것도 그렇게 일일씩 진행했던 전원회의가 지난해 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에서 무슨 문제가 제가 주의 깊게 봤는가면, 전원회의를 4일간 진행했고, 전원회의에는 원래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결정부 부부장 이상급,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00명 정도가 참가하는데, 여기 도당위원장, 도임위원장, 도농촌경위원장, 도계획위원장 등을 해서 국가부를 참가가 있고요. 각 분당 위원장, 그러니까 240여 명의 분당 위원장까지 다 참가해서 1000명 규모로 진행했고,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처음 있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이게 3일 동안 12월 두 번째는 전쟁 그 다음에 51년 11월 달에 4일간 진지전이 시작됐대. 그리고 52년 12월 달에 4일간. 그리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게 1956년 12월 또 이제 이번 전원회에서는 김일성이를 반대하는 쿠데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해입니다. 반종파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졌던 그해 3일간 14년 2월 달에 3일간 진행했는데, 이거는 김정일에게로 당 권한이 넘어간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3일간 진행됐고, 조선혁명이 가장 주동한 시절인 시기다. 1990년 1월 달에 이례적으로 제일 크게 간구하고도 장구한 투쟁의 길을 시작을 했다. 북한에 있을 때 이것을 내가 결심을 했다. 동북권 붕괴와 특이한 것이 동서독 통일로 12월 인한 전원회의인데, 북한 지도부의 혼란이 12월 달고 시작된 북한 시기에 아시죠? 5일을 4, 5도 진행했습니다. 추운데 그러다가 쭉 하얀 남방 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일일씩 그냥 그 사진을 진행했던 전원회의가 보는 지난해 순간에 4일 동안 진행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56년도 그리고
김일성의 전원회의 사진, 좀 주의 깊게 북한 봤는데 혁명 역사 도록판에 전원회의를 4일간 50년 12월 진행했고 전원에서 연설하신 전원회의에는 원래 당중앙위원회 위원, 하얀 셔츠 12월 달에. 부모위원,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선정부 그러니까 본부장 김일성의 이상 모습을 그렇게 그대로 보통 한 끌고 300명 왔고 정도가 참가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노동신문에 뭐가 도당위원장, 나왔냐면 도인민위원장, 도농청위원장, 오늘의 시련은 도기위원장 등을 1956년 그 간구했던 시기의 분당 그날을 위원장, 우리에게 240여 명의 일깨워주고 있다. 분당 위원장 왜 1956년이 갑자기 1000명 규모로 진행됐어요. 여기 김정은 시대 연안파 들어서 처음 일부 있는 주파 대규모 소르파를 회의입니다. 이게 총산한 그런 회의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1956년 12월 김정은이가 원래 김일성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나 56년도에 김정은 정권 세 사기 명이 나라를 방문하고 들어오다가 연설을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틀 동안 연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김정은이가 그렇고 보건데 김정일도 그렇고 4일 동안 결론이나 회의했고 보고로 분명히 가장 끝나는데 준엄한 시련을 이번 전원회에서는 이야기했고 김정일가 그리고 첫날 아주 장구하고도 강구한 3시간 동안 회의를 열심히 했다 했고 그랬고 말을 했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내모급이 7시간을 당대만큼에 했습니다. 되는 7시간 동안 1000명 이상의 주구절절 할 사람들 말이 모아놓고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10시간 근데 동안 그 무슨 얘기를 후에 했을까? 노동신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조선혁명이 지금 가장 준엄한 깊게 시련의 보다가 시기다. 1월 17일 날 노동신문에서 갑자기 트러치기가 간구하고도 나옵니다. 장구한 투쟁의 길을 시작을 트러치기는 하겠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내가 레닌이 결심을 후계자였습니다. 했다. 여기에 조금 스탈린하고 특이한 것이 권력에 서 결국 12월 전원회의 때 제거돼가지고 12월 달 떠나서 북한 아시죠? 서울보다 한 4, 5도 멕시코에 추운데 소련 스탈린이 하얀 난방 셔츠를 입고 복도로 맞아 나왔어요.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냥 그 사람이 거의 사진을 보는 인지자입니다. 순간에 레닌 아 후계자인데 왜 그러니까 56년도 수정주의자, 김일성의 전원의 배신주의자들을 사진 언급을 갑자기 노동신문에서 북한 혁명 역사 도록판에 12월 56년 달에 12월 무슨 일이 전원에서 있지 않고서야 연설하신 김일성 왜냐면 동지 여러분들 똑같이 아시다시피 오십니다. 발표한 하얀 자료만 셔츠 12월 말씀드리면 달에 당조연의 부위원장 12명 중에서 그러니까 김일성의 모습을 그대로 당조연의 끌고 왔고 전문부서장 15명 그다음에 조직지도부장 노동신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의 군수부장 시련은 해서 15명인데 1956년 10명이가 그 간구했던 시기의 다시 돌이켜보면 그날들을 우리에게 작년도 4월 일깨워주고 달에 있다. 당 지도부가 새롭게 1956년이 갑자기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뛰어들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8개월 동안 연합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륙구주파 소를파를 부서장을 청산한 3분의 회의가 2를 교체를 했습니다. 1956년 12월 이것을 좀 전원입니다. 보시면 김일성이가 북한에 56년도에 동구 사회주의 나라를 방문하고 들어오다가 고사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외교의 그러니까 투톱이라고 하는 김정은이가 보건데 이수영과 4일 동안 회의를 했고 위원장이 혁명이 가장 준엄한 시절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주 장구하고도 강구한 투쟁의 길을 결심했다고 했고 그리고 김정은의 유학 내모등급이 시절에 당대만큼이 김정은이가 되는 박철이라는 이름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수영입니다. 더 10시간 동안 보호자. 무슨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이게 제가 지금 후계자로 가장 임명이 주의 깊게 됐던 보다가 2008년도 1월 11월 17일 날 12월 중에 노동신문에서 갑자기 트롯 추기가 자기가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트롯 3명밖에 추기는 없다. 다 아시다시피 김양건, 레닌이 후계자였습니다. 황병서, 이수영. 스탈린하고 권력 투쟁에 이 의해서 세 명이 결국 다 스탈린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거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련을 떠나서 지난해 말에 무엇인가 1940년대 있었던 것 같고요. 멕시코에 소련 새로운 스탈린이 길에 보낸 대해서는 암살단에 의해서 제가 독기로 맞아 여러분들께서 죽는 사람이 많은 있습니다. 분들께서 그 사람이 거의 앞서 2인자입니다. 하신 레닌 분들께서 후계자인데 말씀을 해서 왜 그만 트롯 추기 같은 하고 수정주의자, 제가 이수영에 배신주의자, 대해서는 견절주의자들을 제가 외교부 들어갔을 언급을 때 갑자기 외교부 노동신문에서 의뢰국 했습니다. 의전국 부국장을 하는 12월 달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요. 김정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기실에 발표한 자료만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지도원, 당정에는 부위원장 담당자원, 12명 과장, 중에서 5명이 부부장 교체됐고요. 까지 지내면서 당정에는 전문부서장 주의수 15명 중 겸임한, 조직지도부장, 선전선동부장 두 개의 직위를 겸임한 사람은 해서 15명인데 10명이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근데 명밖에 다시 돌이켜보면 스위스 연방공화국 작년도 대사이시며 4월달에 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장이신 8개월 동안에 이수영 무슨 일이 동지에게 있어서 주신 말씀 당 이렇게 부서장을 우리가 계속 3분의 외교관들이 1을 전달을 교체를 받았는데 했을까? 아, 이 사람 참 이것을 좀 굉장하다. 보시면 북한에서 북한에 그 왜 뭔가 있었던 것 같고 페이지 저는 뭐 외교를 투도짜리 계속해서 전공해서 봤으니까 빨간색으로 외교의 다니는 유일한 사람이 투톱이라고 바로 하는 이수영입니다. 이수영과 이 사람이 이용호 갑자기 왜 없어졌을까? 외무상이 둘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진 트로츠키가 찍는 왜 데 갑자기 없고 나왔을까? 정치국위원 명단에서랑 다 그러면 사라졌습니다. 이수영이가 근데 트로츠키인가? 이수영이가 이런 의심이 김정은의 나올 정도로 유학 시절에 분석 김정은이가 박철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이라는 거 학교를 말씀을 다닐 때 드리고 후계자 정면 이름은 다 대파전은 이수영입니다. 뭐 후견인, 공간이 보호자. 박사님이랑 잘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김정은이가 좀 자기가 제가 후계자로 하진 임명이 않겠는데, 됐던 제가 2008년도 11월, 12월경에 잠깐만 자기가 토론이니까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문철 사람은 박사님 3명밖에 말씀에 없다. 잠깐 김양건, 첨부를 하면 황병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수영. 아, 근데 제가 이 세 명이 다 북한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경공업부나 지난해 말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 부분에서 온 사람들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는 경제 전문가가 한 4명쯤 되는데 2002년 7월 1일 날 경제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수영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 장마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은 김일성, 김정일과 자본주의 온상이고 김정일 서기실에 뿌리 뽑아야 된다고 불려가서 지도원, 담당 지도원, 과장, 가지고 온 이유는 부장 장마당이 주는 어떤 스위스 이익 때문에 끌고 온 겁니다. 겸임한 개혁경제가 국외 사회주의 시기를 경제가 겸임한 사람은 이것은 없애버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서 계속 보면 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수영. 김정은이 스위스 들어와서 연방공화국 대사이시며 만약 예를 들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순환 행동이 일어나고 서기실 장마당에서 부부장이신 정부가 이수영 동지에게 주신 나오고 말씀 특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과연 계속 외교관들이 김정은이가 전달을 장마당을 받았는데 폐쇄하고 아, 이 사람 참 2002년 굉장하다. 2월 북한에서 7월 1일 그 경제 개선 조치로 보기 힘든 벤츠 450 북한에서 투도원짜리 부분에 있었던 벤츠 사람들은 빨간색을 타고 다니는 절대로 유일한 못 사람이 바로 북한이 이수영입니다. 분개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니까 없어졌을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왜 생기면 트로츠키가 왜 여기까지 올 수 갑자기 있어도 나왔을까? 몇 달 지나면 다시 이수영이가 복원하고 트로츠키가 조금씩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의심이 증권 나올 정도로 요 정도 비싸다. 제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향되는.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잠깐 근무했던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가계획위원회, 북한의 계획경제를 보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김정은한테 모사보고라고 합니다. 모사보고라는 게 텍스를 모사 전송을 하는데 모사보고를 하거나 김정은한테 보내는 제의서 용지가 어디서 경공업부나 기계공업부나 평양 장마당에서 경제 부분에서 온 사람들한테 항상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가 제가 그만두고 깜짝 놀랐는데 경제 전문가 그러니까 한 4명쯤 장마당 경제와 2002년 7월 1일 날 경제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장마당 경제가 사회주의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장마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은 김일성, 김정일과 자본주의 온상이고 장마당이 없어지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가지고 온 이유는 장마당이 주는 어떤 이익 때문에 있는 거를 못 본 척하고 개혁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 김정은이가 이것은 장마당을 없애버릴 활성화하라 해서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장마당이 그냥 분노가 아닌데 김정은이 들어와서 안 되고 그렇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장마당에서 무슨 불순한 행동이 일어나고 장마당에서 정보가 불순한 정보가 나오고 낙서가 일어났을 때 과연 김정은이가 장마당을 폐쇄하고 2002년 7월 1일 경제 개선 조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북한에서 경제를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북한이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도 몇 달 지나면 다시 복원하고 조금씩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 그래프하고 비슷하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향되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잠깐 근무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가계획위원회 북한의 계획경제를 보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김정은한테 모사보고라는 게 텍스 그렇지만 핵무기는 절대로 백지 않을 거다. 그런데 결국은 모사보고를 하거나 김정은한테 보내는 제의서 용지가 어디서 공급되지 않습니까? 평양 장마당에서 나왔는데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장마당 경제와 시장 경제가 혼재되어 있고 그러면 장마당 경제가 사회주의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듯 메끌고 간다.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이 일정한 욕구의 해소 쪽이고 장마당이 없어지면 북한 국가는 고난의 행군시키고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외부 정보에 대한 국민들이 있는 거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장마당을 활성화하라 해서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장마당이 그냥 변하는데 체제의 위험만 안 되고 그렇다면 그냥 놔둘게. 그 대신에 장마당에서 자리세라는 자리세를 주고 귀환하러 받는다 그러는데 자리세를 받아가지고 국가 기관 건설을 진행합니다. 삼정건설, 원산 나가지고 양동원천 지구 다 이런 돈으로 결국은 운영이 된다는 거.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핵공유 개념도 있고 자체 개발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한 번만 더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고립주의로 나가는 경우에 정말
주인미군 철수하겠다,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본은 아마 생각하는 최대의 핵무장을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정말 서태평양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미국하고 어떻게 되는 것을 말을 듣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 한국도 핵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총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식으로 김정은 정권이 있으면 비핵화는 난망하다. 그렇다고 또 아까도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회담을 계속하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이 뭔가 하면 뭐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친환화, 친시장화, 그다음에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정확한 인식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밑으로부터 개혁 개방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 이거 변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 사회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좀 더 개혁 개방적인 체제가 서도록 해서 이것이 북한이 비핵화와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을 이루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핵공유 개념도 있고 핵 자체 개발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한 번만 두 번만 더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고립주의로 나가는 경우에 뭐 정말 주인미군 철수하겠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그러면 일본은 아마 틀림없이 자체 핵무장을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정말 서태평양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미국하고 그렇게 고분고분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 한국도 핵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좀 안 되면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1956년 김일성 반동파 숙청의회에 의해서 작년에 12월 달에 전원회의에 상당히 암시한 바 그다. 그 증거로 부장 5명, 부부장급 부서장들 15명을 일월 교체했다. 뭔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준희 박사, 신연사가 원래 박사 논문인데 그 핵심적인 건 발표하시고 질문부터.